저희가 한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선수급들이 많아서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네 분 계셔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이게 정신과학회의 잠재능력 공과의 이익하고 되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자명, 당연히 이제 토론장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름이 설영상이고요. 여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저는 학교에서 수학 쪽에 관심이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수학도 이런 논리에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갖고 연구소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참나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마지막 목표하고 일조하는데 어떤 존재 된다면 같이 토론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임종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김성진이라고 하고요. 사회학하고 심리학 그런 쪽에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분야는 제가 그전에 좀 했던 만들어 놓은 이론이 있어서 그 이론을 좀 확장하는 점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내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영석입니다. 한국이스트만화에서 경리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토론에 참석한 지는 14번 정도 되네요. 1년, 2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그래서 주워드는 게 많고, 또 처음에 참나찾기에 관심이 있어서 들었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제가 주워들은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할 계기 마련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우입니다. 7, 8개월 전에 이거 알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그런 것을 답변해주고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활동이 최근까지 있던 데가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무작 찾아왔습니다. 네. 사회에서 일반적인 셀러리만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여기 와가지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 고민을 굉장히 삶의 좀 힘들었던 부분이 힐링이 된 입장입니다. 저는 김용우입니다. 저는 박노관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거의 이 토론에 참석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하고 한 보름 정도. 그 이맘때쯤에 제가 이 토론회를 왔었는데요. 그때 기분은 상당히 유쾌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오건건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그 아우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기나 에너지, 오라, 그런 아우라에 대한 제가 질문을 제일 먼저 했었어요. 기가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첫 토론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 1년하고 보름 정도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그동안 1년 동안 투자를 했고 많은 성과도 이루었고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줄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오늘 오신 그새 프로그램 참석하시면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거고 예상입니다. 조금 다양한 얘기를 접하게 돼서 우선 반갑고요. 전문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셋이 강남복지관에서 영어 공부반 배우로 매주 만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촬영하시고 합니다. 이재현 박사님이 내년에 이제 지바타회의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좀 참여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보는데 여기 세미나 한다 해서 왔다가 서 원장님 말씀 좀 듣고 여기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네. 전 토목건설입니다. 그래서 6개 직장을 끝마치고 퇴직한 지도 한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사 하면서 한 해외 관계는 한 18년 관계했고 그 중에 11년은 해외 살았고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한 몇 년씩 했어요. 또 두바이, 그 다음에 브루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근무하고 국내는 한국전력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잠시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시작은 건강 때문에 시작했죠. 이명이 있으니까 이걸 좀 없애려고 보니까 길을 해라. 일단 뭔지 몰랐었죠. 그래서 단학생으로 시작했다. 우리 조 선생님 얘기를 듣고 좀 지도를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마칭하는 그 채식하기로 결심하고 1년 동안 거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직원이 하는 그 3명, 20년에서 한 3년 하고 그래서 한 12년을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하니까 한 12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좋은 것도 없고 아까 관자재 하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말은 좋아도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사는 동안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숨이라도 제대로 쉬다가 갑자기 웃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왔다 먹고 사고 갈 수는 없다. 뭐 갑자기 좀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해서 내 후손들이 아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했다. 손자가 만 3살이거든. 목표는 저놈이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대학을 하다가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20년 산다는 얘기냐? 그렇다. 그럴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자가 그렇다. 그동안 내가 뭘 준비해서 저 손자한테 남겨주고 할 건가. 할아버지는 나한테 해줘서 내가 여기다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저한테 뭘 좀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와서 무엇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사회단체, 연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힘이 되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 힘이 나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흥사단이었습니다. 흥사는 예비단으로 3년 하고 본단으로 했던 거 우리 할아버지 그 정치사에 가지 말라고 해서 간뒀죠. 그 다음에 그 YMCA 가서 한 또 몇 년 하다가 해외 갈 때도 끊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학선언 하니까 이건 내가 일생에 붙잡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한 7년 반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 나와서 따라갔던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한 3년 거기 다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흐지부지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간뒀죠. 이제는 혼자밖에 없다. 뒤늦게 여기 이제 왔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전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길에 정말 동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생활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제가 많은 좀 지도를 받을 걸로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승일입니다. 저는 근데 이 시계가 새로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오늘도 용기가 없는데 전 선생님하고 이 박사님 오시니까 따라와서 구경하고 그 세계 좀 들여다보자 하는 그런 기분으로 왔어요. 저는 이제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10년 전에 은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같이 어울려서 적어놓은 겁니다. 양승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광찬입니다. 지금 양 선생님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무난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온 건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저는 그 일생 살면서 제가 공백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는 날 늦게까지 또 친구들하고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한 3-4시간 자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해병대장교 그 후보생 학교로다가 이제 진해를 가게 됐고, 그래서 그걸 마치고 5년 7개월인가 마치고 와서 학교 가니까 선생님 연구조교를 하라고 또 해서 취직할 생각 말고 해서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정부에 끌려다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뭐 돈도 많이 주고 계급도 높고 자기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게 저 총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물어봤더니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전부 그때 이 노동문제라는 거 일본 책들만 누구란 거 몇 가지 있고, 그때 과정들만 되면은 50대 후반이었어요. 제가 그 공무원 가보니까, 들어가보니까.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 연구만 하라는 걸 주는데, 그때 이사관급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때 봉급이 그때 높은 게 얼마냐면 지금 기억하는데 7천? 그때 돈은 7,6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3등 이사관급 그 봉급이. 그래, 그걸 이제 웃는 데서 막 찾아가지고 알고 찾아내가지고 문서 가지고, 그 다음에 유엔 산하의 소셜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 ISSA라고 이제 거기 하고, 그 다음에 UNRISD라고 하는 이제 기관 뭘 해가지고 10개월 바뀌라고 해가지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제가 보건복지분야를 이제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갔던 그 백 박사님은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양반을 놓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그렇게 그걸 따라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보이는데 우리 상황이 옳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절을 많이 했죠. 여기 제도연금제도 및 사립학교연금이 제 선안간 거 거의 없는데, 그때 1980년도에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을 만들기 전에 이제 그걸 정비하려고 그랬는데, 그 안을 내놨더니 신문에 나고 막 그러니까 막 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기득권자들은 반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거 여기 뭐 복지전달 책임이 복지사 제도에 지금 있는 거 이제 자기가 다 손이 간 건데, 의료보험제도만은 제가 이제 제 희생되면서 저걸 개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내부 저 책을 내가지고 내부 개혁하는 방향이라는 이건 안 되는데, 그건 제가 47세 때 그 뭐 압력이 막 사방으로 하니까 그 사표를 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옛날 4.19 때 데모하던 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그냥 노동조 한노총 있고, 그 다음에 민노총, 그 다음에 카톨릭농민회, 무슨 인도주의 시청의사협회, 약사협회 뭐다, 그다음에 남의 안에 그냥 배 만드는 사람들 근로자매 전형 관았다 하는 게 쫓아다니며 강행을 끝나면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KBS 여의도 법정 심야 토론 이런 거 나가가지고 의료보험은 그래서 이걸 된 거예요. 근데 얼게만 되는데 지금 자꾸 손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뭘 한다면 저 자식이 좀 뭘 한다고 제가 빨갱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고용군이 아주 좋은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조합주의라는 걸 그대로 갔으면 쟤네들이 은퇴하면 돈이 없을 때 지역조합에 와서 제일 힘이 드는데 이제 그걸 알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에 시니어 플라자라는 데 나오는 사람들이 조합에 나보다 나이 많은 아주 고위층에 했던 사람들이 나오면 나 때문에 뭐가 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나와서 지금은 아주 정중하게 하고 참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저걸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연금제도가 그것이 됐더라면은 우리나라 구축이 됐더라면은 이런 노인민주사 사람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부 제국의 제일 스웨덴은 제일 많이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로서의 모양이라든지 구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 쪽에 거기서 뭘 읽어보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나누는 문화를 절대로 사용과 받아들이면서 외래 걸 안 하고 장애에다 내려오는 걸 살리면서 거기다 갖다 덧붙이고 그게 먼저 첫 시간에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있어서 성과 스포키 이게 가까워 갔다. 그래서 거기서 실용주의한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인트라고 하는 그 부문에 그 페리시 교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종교가 없어져가지고 스웨덴에 가면 거기가 어떤 커뮤니티 센터처럼 뭐 안내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속인 사람들이 성적으로 오고 성적 내려오니까 자기네들이 정직하고 공개적이고 거기 가면 도래한 게 많아요. 욕심을 자제해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경영학 교수는 막 이제 뭐 프로젝트 많이 있다고 돈 많이 벌고 인류학이나 뭐 저런 걸 하면 그거 뭐 천만 원만 부는데 저쪽에서는 그걸 전부 공개해가지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아니다 다 동일한데 대우를 해요. 모든 분야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회가 잘 사는데 이제 그것이 문화적인 뿌리가 있더라. 그래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2012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그때까지 하고서는 여기 와서 이제 세계대학원에 뭐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 집어치우고 지금 놀러 다니는 거 이제 하는 거 이렇게 삶인데 그래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데도 하고 또 이제 저 바쁜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할 일이 많으니까 우선 이 마음으로는 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전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유세지 이렇게 왔는데 지난번에 이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여기서 좀 배워가지고 저는 개인의 힐링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제도라든지 이 복지 제도를 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걸 좀 다른 나라 해석하고 비교 해석도 해서 뭘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여기는 아는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만나주네. 저 차례가 돌아와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뭐 말씀 길게 하신 게 저도 조금 길게 조금 욕심을 좀 내야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애국심 쪽에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선도 쪽을 관심이 많이 가졌고 그래서 뭐 저희들 이제 할아버지 수련하시는 이제 보고 자랐고 근데 뭔 일을 하니까 그때는 2년 되면 그때 될 거니까 가운데 중간중간 꺼내주신 게 이제 공부를 요 근래에도 와서 이제 그 할아버지 말씀을 꺼내주신 그 말들을 이해도 못하고 있던 것들이 부수부수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참 핵심은 다 가르쳐 주는데 제가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또 제가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요가 책을 입수해서 지원차 했었어요. 요가 책을 하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까지 이제 했다 졸업하고 나서 제가 73년도에 진각도를 접했습니다. 진각도를 이제 지금 뭐 충청도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73년도에 진각도를 접해가지고 이제 단법을 이제 수련을 좀 뭐 그때 조금 이제
사부한테 이야기 좀 듣고, 제가 또 거기에, 요가 좀 생각을 하더만 되겠다고 해서 책을, 그때 책 판매용이 아닌데, 기념품인데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강원도, 그때는 뭐 RTC 소위라서, 그 소위 인제 가야 되니까, 이야기하니까 책을 줘서 그거 가지고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리는 게 그 멈추는 게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신 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호흡만은 그쪽으로 안 했습니다. 다행히 안 했던 건데 지금 그거 했었으면 저도 상당히 후회될 뻔했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하신 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할아버지 절대로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고 그냥 그 호흡을 관찰하라는 게 있는데 그 요가를 하니까 관찰이 아니고 그냥 밀법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그 정각도를 접하면서 그게 이제 더 요가보다 더 심하게 하는 그거고 그게인데 그래서 조금 옛날 할아버지 말씀하신 기억나다 보니까 멈추는 거 빼고 했었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정각도를 하면서도 그게 이제 하는데 이제 뭐 또 회사 생활을 이제 그때 금성에 제가 가서 이제 전자부품 쪽에 저는 일을 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이렇게 콘덴서 뭐 이런 것들 전자부품 쪽을 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세월 지나다가 87년도 단학성원에 제가 인연이 돼서 일지대선사 저는 스승님이니까 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저는 스승입니다. 뭐 그건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고 스승님이고 뭐 어떻게 평하든 그런 관계없습니다. 저한테는 스승이니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저는 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일지대선사한테 직전 제자로 제가 이제 배워서 같이 한 2년 반 정도 했네요. 하다가 이제 그때 분위기가 막 좀 안 좋은 아시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1차 파동 때 네. 이제 거기 중심과 학회 회장하시는 이제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수련하는데 그분이 뭐 연판 좀 돌리고 할 때 저는 난 선생님이니까 난 그런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평하든 일단 저는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행구로 막 이렇게 소문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변명도 안 했어요. 저는 일단 안 했고 이제 단학선에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밀교 수련하신 분들을 또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20몇 년씩 티베트 밀교 수련하고 오신 분들한테 티베트 밀교를 제가 많이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쪽에 저는 심취가 안 되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심취를 못했다는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뭘 했는지 이제 왜 이해가 조금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를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동기 감흥으로 측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도 중고 학회 이사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사 문화원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데 일기는 저도 작업한다고 그때 전자부품 무역이었습니다. 일본하고 한 20여 년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여버려가지고 이제 이선을 물러가면서 연구소만 제가 맡고 있고 실제는 이제 제가 사부장인 사람이 지금 대주주고 저는 지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회장 해놨는데 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도 거의 정리를 거의 안 받는 조금 받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서 지분이 있으니까 거의 한 15년 이사로 정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남기고 다른 건 거의 다 정리했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디톡스 분야에 대한 제품들을 제가 이게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수련을 하다 보면 요산이나 독소들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해서 좀 하니까 그쪽을 이제 제가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 벌기는 못하고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도 좀 몇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5개월, 6개월째 이게 제가 하고자 이런 그리고 이 치료기 특허도 좀 내고 그랬습니다. 뭐 그 LED하고 그런 특허들이 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다 오픈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그런 LED 빛, 레이저 빛 이런 걸 치료하는 쪽을 연구를 많이 제가 또 센서 쪽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피조 그 센서 그쪽에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 수출도 하고 근데 TDK하고 세계적인 특허로 쌍벽을 해서 제가 인기미스를 지금도 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관여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좀 그쪽으로 좀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 플러스 기과학 쪽에 합쳐진 제품을 제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5개월 정도 있어서 처음에 그거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캘크럼 중에 이 수맥하고 뭐 이런 거 에로드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뭐 처음에 이거 나도 이 수맥 이거 에로드 할 줄 알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5개월 6개월부터 캘크럼 있으니까 내가 이거 도움 되겠다 내 사업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접했습니다. 근데 첫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뭐지? 기운이 막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시죠 선생님은. 그런데 나는 하니까 이게 뭐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차단하라 그런 이야기하는 건데 좀 상당히 제재를 당했죠. 근데 나는 이거 이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구만 돈다 말을 해도 뭐 돌아가는 건데 뭐 되는 건데 그럼 뭐 나 그냥 말은 뭐 분위기 안 나서 그냥 이야기는 안 했죠. 그러나 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가 난 지금 이거 하러 온 게 아닌데 이게 뭐야?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화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하는데 뭐 오늘 지금 막 소설을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싶은 얘기인데 네. 좀 그래서 절로 그냥 나는 이제 하단전 수련한다고 그래서 저도 사본도 하고 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신행년을 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서문에서도 그래도 뭐 일주대선사 따라서 가공고체 해가지고 그 은행들 그 새벽에 6시 해가지고 가서 가르치는 데가 보조 사범이죠. 뭐 선생님 일주대선사 가르치면 제가 옆에 사범 노릇도 하고 그런 저 팔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까 본 사람들도 멤버도 있고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안 가르치면 돼. 왜 돼? 제가 한 달 지나고 나서 2달째 지워지니까 제가 절로 되는 게 대내기라는 게 우리 단전호흡 수련에서 보면 얘가 신랄같이 움직이다가 많이 움직이면 손가락 굽힙니다. 손가락 굽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진짜 띠로 돌아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래가지고 저쪽으로 일단 하닥스 하셔야 되는데 대충 서로는 하나만 더 주면 하나만 더 이렇게 계속 하나만 더 했으니까 다 왔어요. 조금 제가 여기 길어서 조금 그렇지만 일단 세 분이 좀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다. 그 전번에 강의할 적에 조금 비추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선생님 얘기 좀 듣고 싶다는 얘기는 이런 걸 좀 동의하는 장이 있어서 했는데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PhD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단전호흡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결코 단전호흡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그거는 양이 뭐 제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셨는데
야, 이 진짜 단전호흡이네.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못하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뭐, 이 풍수 뭐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별로 그쪽에는 저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게 단전호흡을 지금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좀 다 달라요, 저하고.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이제 선생님한테 저는 단전호흡을 배우고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전호흡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그게 이제 뭐 유의법이라고 생각을 전에 공부한 거는 유의법이고,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무의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맞다. 근데 한 10년 하니까 제대로 맞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게 된 거죠. 근데 무의법에 이제 그때는 유의와 무의가 짬뽕이 된 거죠, 처음에. 왜? 유의를 내가 하고 있다가 선생님 만나주니까, 하는데 처음에 하는 게 도니까 2달 지나고 나서 25일간 제가 설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25일간 어떻게 기억하나?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 좋게 그 날짜가 6월 1일부터 6월 25일 날. 그러니까 25일이네. 그러니까 25일간 기억하기 좋았고, 6월 25일 날 제가 기억한 건 또 뭐냐면, 만이선 참승단에 답사를 갔습니다. 그날 올라가는데, 왜냐면 하루에 10번 이상을 화장실 가는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힘이 안 빠져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하시다가 상고가 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한 25일간 수련하는데, 만약에 25일간 하루에 10몇 번씩 화장실 가면 민감한 사람들은 쓰러져요. 근데 하는데 깨끗해요. 전혀. 그래서 제가 또 놀라는 거는요. 그때 놀라는 거는 좀 이게 음식 좀 가지만은 이렇게 많이 나가나. 이렇게 많이 나가나. 근데 그게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었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차원이 다른 게 뭐가 장애 하나 그거 붙어 있다가 그런 거 아니냐. 창고가 따로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도대체가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 그렇게 많이 모아. 근데 그게 이제 혹시나 다음에 하실 분들 이제 좋은 얘기입니다. 하다가 그 넘어가실 때 이제 체험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이제 참고를 하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폼 낸다든지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좀 말투가 좀 세서 이해가 돼요. 조금 이제 뭐 특히 여기 두 분한테는 굉장히 이제 충격이. 그렇게 이제 뭐냐면 일반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많은 데서 지금 유의법으로 가르치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수련하는 데있는데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쭉 6개월 코스거든요. 좀 하다 보니까 원효순사 수련법을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원효순사 수련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원효순사 수련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제가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말씀하시면 조금 주신 게 아닌데 제가 그 정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저한테 정보 준 게 아닌데 제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좀 그런 받아들이면 제가 그렇게. 그래서 원효순사 맞는데 자꾸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자발동물, 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발동물하고 분명히 다른 자발동물을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짜 원효순사, 그때는 진짜, 뭐, 맞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일반 사람들이 자발동물을 가르치는 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다나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목에서는 다나선언 자발동공제는 부정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건 뭐 무당지사에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자발동공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발동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게 이상하게 왜곡된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참 놀랬죠.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 하는데 단지 엘로드 하나 들고 있는데 단지 엘로드인데 야 진짜 이게 뭔데 이렇게 달라지느냐.
근데 지금도 이제 또 우리 웃기는 게 제가 이제 10년 정도 지켜보죠. 저쪽한테 저처럼 제가 2기 참나 2기 이제 지금 뭐 20기부터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20몇 기죠? 21기고 그렇게 이제 그 참나 2는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년 제가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지금 그게 저보다 선배도 있긴 있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배터리 충전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배터리 충전바 하는데 선생님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비슷한데 저는 우리 쪽에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배터리 충전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터리 떨어져 가면 이제 충전하러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뭐 저도 공부 열심히 계속 정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이 저는 또 공부가 되죠. 그럼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줄이면서 공부 들어가면 정말 단전호흡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는데 무의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정말 언어선사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가르치는 게 지금 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듣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 가르치는 게 이게 인간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그때 이제 또 뭐 한 몇 년 지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해무라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을 잘 안 쓰고 딴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효선사 전에는 제가 선생님하고 원효선사 연결을 치지는 않았어요. 조장. 근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때 보니까 원효선사하고 스윙이 같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직계 후손 맞대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보죠. 해석이라는 게 좀 이렇게 그것도 재미있죠. 옆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말든 제가 볼 때는 원효선사 수련법을 복원하셨다. 그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대해서 뭐 이런 데서 토론이니까 뭐 오늘 선생님 입장보다도 같이 토론이니까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하면 혼납니다, 제가. 그래서, 하시면 다 하셔놓고. 그래서 이제 처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간 사람들이 중에서 몇 명이나 조상님은 왜 단전호흡을 포기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본인에 있었습니다. 뭐 누구라고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많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나 단전호흡 포기한 게 없는데 제가 답변이 그게 나 단전호흡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단전이라는 단어는 용어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분도 물론 다 하시지만 전문가시지만 단전이라는 이 정의부터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래서 토론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정말 또 우리가 이번에 우연히 뭐 이재용 선생님께서 좀 하시는 것들도 뭐 맥락이 연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우리나라에 진짜 저번에 제가 강의하실 때 선교라 하는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신교, 선교. 저는 그게 제가 기쁨이 있지 뭐 같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딱 드렸어요. 선도 이게 만약 오염돼 버렸어요. 선도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에서 막 들어오는 게 해가지고 영어 비결부터 막 이래가지고 이게 제가 좀 잠깐 이야기를 하면 그 온양정시 그 계열이라는 그게 뭐냐면 동의보감에 나중에 하고 들어가고 보니까 동의보감에 그 쓰신 분이 정작 그분이 그 집안에 그 영어 비결 집안에 그게 이제 쓰다 보니까 동의보감이 기록하면 우리나라 정통지인 이렇게 이야기를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 비결 그게 우리나라 선도의 대표주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들 중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분이 그 영예박식하기도 하고 영일박식하기도 그분은 영일박씨라고 했는데 나 이거 영예박씨라고 또 하고 이렇게 박씨는 뭐 내가 박씨상 집안입니다. 그분 집안에 내려온 부도지. 그분이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배웠습니다. 같은 선생님 지금도 계시는데
뭐 산에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 왔다가 하는데 그것도 한배달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배달 우리나라에 거기 제가 좀 거기 이사를 좀 10년 했죠. 그러면서 그런 인연을 얻고 만났고 거기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선도 중에서 좌방이라고 있습니다. 좌방. 이제 우리나라를 거꾸로 이렇게 보고 안쪽을 보고 왼쪽은 좌방, 오른쪽은 우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주로 우방은 경기도까지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서화담 선생님 그쪽으로 계열이 우방. 그 다음에 좌방은 태백산맥 쭉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것이 좌방. 근데 뭐 좌방이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도하면 그걸 이렇게 뭐 해석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 내가 설득할 이유도 없고 가르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막 운동 와버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그 전통 선도에서는 이야기하는 좌방과 우방이 있습니다. 확률이 그분이 지금 제일 마지막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되게 다 수염이 길고 이렇게 주변은 확률이 좀 적은 확률로 넘어간 걸로 제가 그때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은 진짜 우리 선교, 선생님 말하는 선교, 이것은 무위법입니다. 위법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진짜 배우고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연구 분야가 이런 협력 이쪽에 뭐 하고자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 저는 전자공학을 했고 이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좀 더 하고자 하는 거지 여기 뭐에 뭐 하겠다 이런 욕심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측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없어요. 많이 봐도. 근데 우리 제가 참 감탄하고 하는 것은 요 참나 1코스, 2코스가 만들어지가 있으면서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이 측정 방법을 가르친다. 바꿔 말하면 선생님이 공부 얼마 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르칩니다. 저 이렇게 진짜 한배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연을 맺었거든요. 진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공부를 하고. 그런데 측정을 안 가르쳐줘요. 언급도 안 하죠, 거의. 근데 우리 계시니까 제가 표현 가하긴 하지만 선생님은 처음부터 특정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라 생각 안 했으니까. 왜냐면 이름이 수맥으로 뭐 결크라고 나왔으니까. 전 수맥국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수맥국 한 달 보면 전 4개 딱 찍고 둘착 떠버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렇게 저도 무식하고 용감하게 작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수맥이라는 게 그런 수맥이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안 됩니다. 땅속에서 물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쫙 그럴 수 있는 그런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저 수맥하는 걸 한 10년부터 하고 수맥 만났거든요. 그 10년 동안 진짜 엉터리 수맥을 제가 하면서 용감하게 그렇다 다행히 저 사바 봐서 다른 사람한테 그 전파를 안 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복각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 조금 그 나름대로 이제 도형도 없어가지고 그 피라냐도 도형을 제가 명상하다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회사 그거 넣고 하고 하니까 지원해가지고 막는다 해도 잘 안 나가지고 근데 막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거한테 일단은 좋더라고. 뭐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아진 게인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님 만나면서 이제 다시 그 체계대로 그거를 막는 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그날에 좀 흔적은 이 절에 이렇게 보면 약간 지금 그 도형들이 있고 흔히 남아있는데 스님들이 지금 모르고 감 곳곳에 있긴 있어. 근데 그 도형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막는지 뭔지 뭐 모르고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측정과 막는다는 개념은 수련한 선생님이 아마 독보적인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메로드 가지고 단순하고 하는 데는 아마 그 선생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제가 보는데 그런 인연을 만나서 10년째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히 말씀을 드리면 단순호흡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인근입니다. 네. 나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우연히 소개받아서 왔고요. 그냥 이렇게 쟁쟁하신, 깨달으신 뭐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아줌마로 살았고, 제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제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만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행동을 하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무슨 제가 찬양대회 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명상 한 3개월, 4개월 하는 거 4년 정도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도 못할 만큼 떨고 뭐 이러던 그냥 아줌마였는데 지금 명상 한 3, 4개월 하면서 어디서든지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제가 어디 가서든 이만한 선생님을 만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할 만큼 굉장히 혼자 이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 오고는 있습니다만 꼭 상황이 되면 계속 제가 아마 목숨 좀 놓는 날까지는 여기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종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부모교육 강사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한 7, 8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그때서부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데이터베이스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은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계속 그 선릉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4번 출구로 나가면 하기제라는 곳에서 그런 책 있는 그런 스터디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런 게 재밌고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다 몰라요. 기, 수련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고 제 삶에 뭔가 이제는 좀 실천하면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살고 싶다 그런 바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에도 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깊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시진 않았어요.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저 거기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토론하는 곳이라 그래서 선생님 좀 구경만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된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 서현수입니다. 건축 전공을 했고요. 여기서 공부한 지는 한 10년 좀 더 됐고, 자연스러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연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궁금하셨던 게 있던 것 같아서 이 천만 찾기를 제가 하고서 이제 볼 수 있었다고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조사님이 좀 뭔가 동원에 쌓이셨던 그런 거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어떤 명목에 의해서
결정된 거가 생각보다 이제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 제목도 천사찾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정교제도 틀에 걸리지 않는 제목이라 천사찾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써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수련 붙여서 공부가 옛날 말로 뭐 수련이기도 하니까 수련을 뭐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한 건데 자기를 찾는다는 게 이게 사실 종교보다 가장 또 제일 큰 걸로 쳐주니까 좀 귀한 공부처럼 뭐 생각이 돼서 저는 사실은 그 귀하다고 물론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가장 귀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공부해놓고 보니 모두가 다 귀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모든 게 성명상수 말씀 제가 강의하면 들으셨지만 모든 역할이 다 소중한 건데 보통 경전이나 딴 데 있는 분들 이런 거 깨달음에 관한 강좌를 하면 가장 성스러운 거니 뭐 이런 거가 써 있잖아요. 그게 뿌듯했는데 성명상수나 이런 공부 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뿌듯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 일이지 역할이고 아직 제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단지.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이제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로 추구해 나가는 버릇을 공부할 때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볼테르 말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얼마나 사소한가 우주에서.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가. 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깨달아서 행복하게 나눈다는 건 참 소중하긴 하지만 딴 사람의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의 가치를 딴 책에 써있기 때문에 빌려다 쓰는 건 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영건 사장님이 사실은 그때 용단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학계에서는 뭐 저도 그냥 이사고 그냥 이사시고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먼저 가입을 한 것 뿐이지 또 그렇게 따지면 회장하고 뭐 이런하고 친하신 분이고 이래갖고 오셨기 때문에 거의 같은 입장이죠. 동료인데 오늘 한다는 걸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뒷과정을 공부하려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제 석 달에 하면서 몸이 예민하니까 이게 뭐 수평, 폐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본인이 답을 했지만 유의법, 무의법이 있는데 이게 뭐가 돌아가고 뭐가 돌아가고 이런 건 공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던져라. 이제 이런 뜻이었고 사실은 몸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힘이 지난번에 체험하셨지만 어떤 장소에 따라서 내가 아는 힘이 있다면 얘만 잘 쓰면 얘가 바로 측정의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아까 하셨던 데이비드 호킨스의 방식이 제가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 거를 가져왔다. 원효대사 거랑 또 같아요. 그러면 또 소크라테스 걸 보면요. 소크라테스 거도 똑같아요. 제가 하는 게. 그러니까 방법이 그럼 아주 똑같냐? 아니에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다이몬, 토론, 이게 지금 토론이 소크라테스의 방식을 우리가 원용을 하는 거고요. 어떤 때는 소크라테스가 토론을 왜 하는가 하는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려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방식인데 또 개인이 고민하고 명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 이런 거나 수련법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제대로 된 수련법은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수련법이 석가랑 비슷해서 내가 석가법을 쓴다. 또는 깨닫고 보니 석가 쓰는 거와 나랑 똑같네. 데이비드 호킨스 책 내가 쓰기 전부터 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책이 내가 늦게 나와서 내가 베낀 건 아닌데 똑같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근데 공부할 때 필요하겠죠. 공부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수련법이 제가 주장하고 하는 게 원효대사랑 매우 비슷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거 뭐랑 비슷하냐? 이거 뭐랑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책에나 이런 데 매일까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사학생 수련을 하다가 거기 이제 옛날에 제가 좀 훌륭하다고 그런 거 있는 거는 그 선생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옛날 배운 은사라서 존중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나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망가지는 거 보니까 또 경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될까 굉장히 경계도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원효대사를 얘기하니까 원효대사의 핏줄이어서 원효대사 원리를 잘 알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딴 사람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려받아서 했다 그러면 공부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깨닫는 법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워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를 돌아보는 과정이 그래요.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만약에 진도가 좀 나갔다 치더라도, 저보고 종교 하나 만들자고 했던 그 신문사 기자도 왔었어요. 취재하러 왔다가 얘기 한참 하더니 신나가지고 딱 앉더니 다 이쪽 계통 신문이에요. 그래갖고 깨달음에 관한 신문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 불교 신문 쪽에도 있었는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 차려도 되겠다고 자기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거 하자고. 그래서 한 2시간을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또 잘 생각해보시라고 가기도 하고, 또 기회만 되면 특히 이제 보험 들거나 이렇게 또 공부는 잘 안 하는데 남의 은총으로 살라고 하는 분들은 띄워주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띄워주기가 마음에 들면 선생도 망가지고 수련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의 부추김 때문에 망가지는 건 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저도 데이비드 호키스 책을 읽었는데 이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요.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분한테서 배울 거와 아닐 거를 이제 구별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잘 나가다가 좀 취한 맛이 있어요. 자기 눈치죠. 이런 면이 딱 나오면 이분이 여기서 멈추는구나. 점수도 말은 되는데 굉장히 자의적이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분이 제가 볼 때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상으로 점수를 측정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걸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측정치랑 그게 지나치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 틀렸던가 제가 틀렸던가 둘 다 틀렸던 건데 둘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세 가지 영역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 위서부터 아래는 별 문제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별로 참고할 만한 기준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남을 이렇게 보거나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도 결국에는 괜찮은 점과 나쁜 점을 볼 수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 중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제가 배워서 제가 알면 또 남과 나눌 수가 있고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깨달음의 방식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뭐 석가 방식만 한 것도 거의 없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은 믿음만 강조한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학생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질문하러 갔다 야단맞고 그걸 믿어야지 그런 거 여기 따지 못하냐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다 해결했어요. 제가 그때 가졌던 질문을. 근데 공부 내용이 이제 저는 조철문 사장님처럼 거의 평생을 공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공부 방식에 있어서 하나 분명한 건 똑같은 건 철저하게 자기가 왜 믿으며 이걸 왜 하고자 하는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된다. 이거는 제가 뭐 아주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면에서 제가 만약에 제기를 하고 있다면 단지 그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지 틀리면 뒤집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해온 걸 미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누가 저를 뒤집어 놓을 만한 생각을 가지셨다 그러면 저는 뭐 아주 가차없이 바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그거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공부를 해놓고 경전을 보니까 경전은 공부한 다음에 보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워놓으니까 스님들이 지금 공부를 해놓고 안 되는 이유가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놓으니까 내게 아닌데 자기 건 줄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선도 제일 잘해야 되는데 한 2, 3개월씩 들어가서 뭐 동안거 하한거를 해도 뭘 하고 나오는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동안과 하한과 끝나기 한 보름 전에 열흘 전부터는 하루에 한 10몇 시간씩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 가고. 그래야 뭔가 나타나는데 어느 선생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나 선지식 이래서
너 공부 좀 했다, 야. 넌 대통.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사람이 꽝이면 그 인가 받은 건 대학교 졸업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대학교 졸업장을 하고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를 넘어가려면 정권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참나찾기, 그러니까 수맥이니 이런 거는요, 철저하게 재밌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제목이 참나찾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저희가 참나찾기가 요번 주에 시작이 됐는데, 전에부터 하려고 했던 분들이, 하겠다고 한 분들이 안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쭉 읽어봤는데 수맥이 있고 풍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나찾기에 있으면 왜 여기에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수맥 가르치나 봐 이래요. 그 참나찾기로 제목이 있잖아요. 왜 이게 수맥을 하는데 참나찾기라고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그게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점을 찾아야 이 사람이 짠 건지 정말 제대로 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의문부터도 우리나라에 수련을 하는 분들은 거의 잘 연결을 안 져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참나찾기라는 제목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사실 답을 주셨어요. 수맥을 하려고 했는데 점 찍찍 듣다가, 그리고 그때 했을 때는 안에서 기운 돌아가는 걸 몰랐잖아요, 별로. 근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했더니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벌써 처음 시작이 다른 거거든요. 막대긴 들고 걸어가지만 벌써 속에서 가진 생각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연필을 깎아서 애들한테 주면 애들은 낙서를 시작했어요. 얘는 글을 쓴 건가요? 멜로디를 줬다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멜로디를 쓰는 사람의 머리 수준에 따라서 멜로디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글을 쓰기 위해서도 이 글씨 연습을 많이 해야 그나마 쓰잖아요. 그거 쓰고 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글이 내용이 있으려면 이게 들어간 게 있어야 쓰는 도구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경패라고 생각하는데, 멜로디 하면 저거 수맥하는 거라고 외워요. 멜로디가 왜 수맥하는 거겠어요? 그 막대기가, 사람은 수맥을 못 찾는데 막대기가 어떻게 수맥을 찾겠어요? 그럼 수맥을 위해서 막대기로 수맥을 찾으면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판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면 편견을 깨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여주는 거 이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얘는 돌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생각은 지금서부터 접으시오라는 그걸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를 뭘 보여주느냐? 수맥이라는 걸 찾는데 땅속 저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있는 거를 라인을 그리고 첫 달에 라인을 그려요. 그게 이런 직선이 아니고요. 이런 정도 뺑뺑뺑뺑 돌아가는 이걸 다 그려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도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도사들도요, 아마 수련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위시험 누구도 그거 못 그립니다. 기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점을 찍어서 틀리지 않고 오차 없이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예. 쉽지 않은 정도로 완곡한 거고요.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아마 거의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자신이 있냐면, 정신과학회라는 단체에 제가 벌써 다닌 지가 한 19년이 됐는데, 이게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근데 제가 한 반년 있다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19년이 됐어요. 근데 19년 동안에 지금보다 정신과학회가 초기 한 5년, 10년이 훨씬 더 이 부흥이라고 그러나요? 많았었거든요. 온갖 도사가 다녀왔습니다. 온갖 도사가. 그리고 수련하는 사람은 또 가끔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리산도 다니고 해봤는데, 선생님 모시기도 다녀보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찍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단전호흡을 배울 때 이미 다우징 같은 걸 할 줄 알았었는데, 딴 데 가서 제가 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다니던 도장의 선생만 저하고 경쟁이 됐는데, 제가 2년 뒤서부터는 전혀 달라졌어요. 2년 뒤에 그분이 할 줄 아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측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는 수련이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과학과 종교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수련 안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도 깊이 달하지 못했다. 종교의 모든 수행 방법은 전부 다 관찰이잖아요. 그죠? 관찰이에요. 특히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지관이죠. 어떤 주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을 하죠. 그래서 관찰을 하면 당연히 안에서 알아차림이 생겨요. 그죠? 이 알아차림이 증가하는 거죠. 똑똑할수록.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알아차렸냐가 승부의 결정입니다. 저희 명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명상은 이렇게 가르치는 데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도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MBSR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 자체는 아픈 데를 들여다보고 아픈 데를 쳐다보다 보면 아픈 데 취하지 말고 아픈 데를 바라보다 보고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하구나 하는 것만 갖고도 아픔의 정서적인 면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객관화시켜서 통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MBSR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뭘 얻어가고 그건 거의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오는 우리나라 책임자들도 그거 없는 걸 알아요. 저한테 얘기해요. 그 다음이 뭔가. 정신학교에 다 있어요. 그 의사들. 그런데 그 다음이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있으면 하고 싶다. 있어요. 있는데 사실 석가모니 책에도 이분 가르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로 설명을 안 했어요. 알아차림만 딱 써놨어요. 사실 알아차림 써놓으면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러려고 통찰력이 윗바사나의 핵심이라고 써놨어요. 통찰력이라는 건 남보다 많이 알아차리는 사람이 통찰력이 센 거기 때문에 이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아차림만 보는 거예요. 이거 뭘 알아차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전 세계 명상법의 것. 그리고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그냥 무념무상 별 생각 없이 하면 명상은 그런 게 아니죠. 명상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네이버 사전에 무지하게 잘 나왔어요. 인도의 사마띠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거기다 풀어놨는데 누가 써놨는지 잘 써놨어요. 주제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깊이 사고를 하면 어느 순간에 한결이 확 사라지는 선매의 순간이 오는데 이때가 명상이죠. 그 명상은 사고 과정에 사실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판결을 지우는 건데 그냥 눈 감고 별 생각 없이 릴렉스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알면 본래 거를 들여다가는 거라 이런 쪽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조금 제가 길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이게 수련법의 하이라이트인데 과학이 이렇지 않나요? 과학은 철저한 관찰이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뭘 하게 되죠?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건 측정이 정확해야 되고 오차 없이 제한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거입니다. 그럼 수행한 사람이 도성국사나 옛날 원효대사나 이런 분들이 좋은 땅이나 좋은 터로 집을 짓는 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차가 있었을까요? 그냥 문정무상에서 했을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 볼 깨닫는 게 없죠. 그냥 몸이나 건강하든가 대충 불행에서 벗어나는 정도 했겠죠. 아니죠. 깨달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깨달음은 인식의 성장을 수반하는 거죠. 바꿔서 한자는 인자를 쓰면 인식의 성장을 하려면 이거 좀 쉬워요. 제가 하는 수련법이에요. 인식의 성장을 하려면 자기가 가진 인식을 부셔야 되잖아요. 얘를 깨요. 얘를 깨려면 자기가 가진 사고의 틀을 분석을 해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걸 부셔야 됩니다. 이걸 부시고 난 다음에 새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릇 끝이 부셨으니까 그릇이 열리면 거기다 뭘 채울 공간을 선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석가모니께 감탄을 한 거는 기본은 끊임없이 이 주장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이것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 분이라 그런지 단계별로 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써놨으면 깨끗이 끝날 텐데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굉장히 오매불망 알아차리고 끊임없이 챙겨서 이 상태를 아무데나 대입해라. 그러면 나중에 대상과 나의 이 경계가 사라지는 이게 온다고 써있긴 해요. 그런데 철저한 알아차림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경지죠. 근데 이게 수행을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관찰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시지만 넘어가려고 남보다 좋은 이론 하나 쓸래도 결국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죠? 실험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다르지 않다.
그래갖고 그거를 깨어 갖고서 이제 하는 거고요. 다행히 어느 날 우리 안에 진짜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다우징이 제가 그 발견한 힘이에요. 저는 다우징만 화두로 2년을 잡았어요. 왜 돌아가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달랐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은 안 써요. 근데 이미 그거 할 때 수맥 찾고 막는 것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 경락에 붙이는 것까지 다 해봤는데, 원리는 몰라가지고, 원리를 찾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화두선을 한 셈이죠, 예뭐. 2년 뒤에 그 원리를 해결을 하면서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 힘이 근데 거의 뭐든지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킨스 박사가 쓴 내용을 일치하게 되는데, 2년을 고민하니까 그 뒤부터는 생각만 하면 방향을 쓸 수가 있게 됐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 힘에다 맡기면 엘로 둔데 경락은 저절로 돌아가고요. 가만히 딱 명상을 하든 이것만 해도 원래 있는 빈몸이 살아나면 이 빈몸에 해당하는 호흡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니라고 했지, 진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진짜 단전 호흡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도가의 만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단전 호흡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몸이 살아나면 얘가 알아서 몸이 호흡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단전 호흡이란 말을 하는 거지, 억지로 뭐 한 점을 찍어가지고 돌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진짜겠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있거든요, 경전에도. 그런데 이게 쉽거든요. 한 점을 찍어서 호흡을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 관찰, 뭐도 쉽지는 않죠. 이거 관찰력 좋은 분들만 알지만.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무슨 소약이 어떻고 도태가 어떻고 아주 치밀하니까 멋진 경전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든 건 진짜가 아니죠. 원래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진짜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냐를 보는 건 간단해요. 진짜를 살리는 거 진짜, 억지로 만드는 거 가짜.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의 도가의 수련은 거의 도가의 만류가 들어왔지, 옛날 전진권, 거기에 종류권 이런 거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지금 저희가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희망하고 저희가 참나찾기 이런 쪽에서 희망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나를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참내에 있는 힘을 알면 그걸 이용해서 측정도 되고 그걸 이용해서 몸도 살아나고 그 몸을 살아서 마음 놓고 맡기는 게 무예의 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그대로 맡기니까 걸림이 없어야 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만큼만 걸려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동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예의 춤이라고 이름 붙인 게 그 원효대사가 호리병을 메고 그거 무한대 표시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컨셉이 명확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로 이루어졌나를 알고 하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명상수라는 이론이 그걸 설명하는데 너무 좋아서요. 너무 또 혼나겠는데 누가? 너무 정말로 좋아서 그것이 제가 또 깨닫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어떻게 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네요. 근데 저는 원래는 국수적인 걸 안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땐 좋아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외 미국을 갔다 온 뒤로 이 생각 갖고는 안 되겠구나를 버렸는데 이런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불교나 이거 좀 찌끔찌끔 가는데 성명정 3.1신고 사상을 딱 보고 나면서 이 책에 있는 나라에 태어나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나면서 불경이나 힌두나 다른 쪽에 있는 이해가 아주 현격한 속도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3.1신고나 이걸 통해 이해의 폭이 좋아졌고 다우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힘을 읽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인터넷에 올려놔도요. 제가 인터넷에 무료로 많은 걸 올려놨잖아요. 사실 강의는 거의 다 있어요. 실습만 없어요. 실습 왜 안 올려냐면 돈 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실습 보고 지맘대로 엉터리로 할까 봐. 엉터리로 할까 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만 하면 자기 힘이 팍 살아나고 싫어도 지금 좋아하실 후배 들어온 거 아세요? 요번에 술을 시작했잖아요. 한 분이
자기 공부한 거 별로 없다 그러니 인터넷 보고 찾아온 거인데 이거 하더니 중간에 좀 질문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거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단합을 한 7년 했대요. 그 단합 수련할 때 느낌이 온대 지금. 예. 그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해서 저도 똑같은 느낌을 선배가 더 지독한 분이 있었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그럼 당연히 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 다음번에는 얼마나 더 쓰여질 거냐. 근데 사실은요, 첫날의 그 느낌이 그건 처음에 느끼는 거지. 점점 안에 있는 그 힘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전혀 달라져요. 모든 경락들이 다 지가 알아서 펄펄 뛰기 시작하고요. 이게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타날 걸 설명을 잘 안 하는데, 단전호흡을 좋아하시면, 단전호흡이라고 해도 문제 없어요. 왜 진짜 단전호흡이고요? 내 안에 진기를 나타나게 하는 진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오늘 거의 저희의 제일 많이 한 날 같아요. 여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려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수련 또는 뭐 불교가 마음이면 불교 시비 걸어도 되고요. 기독교 수행법을 시비 걸어도 되고요. 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행법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호킨스가 주제가 되면 호킨스를 도마 위에 올렸다 내렸다. 뭐 저희가 만약 호킨스보다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틀린 토론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고쳐가면 되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게 원래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인사겸 뭐가 제일 많이 긴 날이긴 한데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근데 저희가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남의 얘기를 듣고 철저하게 그 소리를 들으며 관찰하고 관찰을 통해서 잘못되면 시비 걸고 거기에 누구도 인정 사정 없이 예외 없고 여기는 뭐 선생과 제자 나이의 고하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누구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건 사회자로서 어떤 땐 지나치게 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 동등하게 저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뭐 영성 이런 거 때문에 신학대학 대학원장에다가 또는 해외에서 이런 거 가르치던 분들도 왔고 한때 본격적으로 또 했던 적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같이 했던 멤버는 저희가 이게 한 5년 넘어요. 우리 임경국 교수께서 저희가 같이 했었고요. 처음에는 한 대여섯 명, 6명 정도 되죠? 예, 한 6명 정도가 목사, 그 다음에 그 위파사나 쪽 같은 수행도 많이 하셨고, 수학 교수이시면서 이래서 그거 쪽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쪽으로 또 많이 했던 서울대 우리정 교수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요가 또 지도자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짰어요. 왜 짰냐면 용어의 혼란이 나오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몇 달 같이 하면서 선수급들이 우선 모여서 몇 달 붙어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5, 6개월 된 뒤에 이제는 같이 일반화 대회도 좋겠다 해가지고 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 6시, 8시에 끝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계속 밤새인 거예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대전 가서는 8시까지 하고 2시간 자고 10시에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온 적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자기 생각을 마음 먹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광천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난상 토론 좋아하셨잖아요. 정말 치열한 난상 토론이 되면 이광천 박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연세에 난상 토론을 좋아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정말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제는 사실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수련을 주제로 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뭐 어떤 수행법이나 궁금하셨던 것들도 같이 저희가 주제로 살리시는데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신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오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하시면 주제로 뭐 하시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여쭤볼 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련 관련돼서 뭐 해도 괜찮습니다. 여쭤보십시오. 뭐 이럴 때